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할 챕터는 이제 화학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약간 사이드적인 부분을 들어갈 텐데 수요일 수요일 고등선행인데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볼까 해요. 동적 평형. 동적 평형하고 그다음에 물의 자동 이온화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의 주된 포커스는 동적 평형과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하는 건데 먼저 이제 동적 평형을 좀 더 들어갈 것인데 동적 평형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언밸런스함이 좀 있어요. 동자는 움직일 동이거든. 근데 평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이렇게 일정하고 변함없이 그대로 있을 것 같은 평형을 이루었으니까. 근데 움직일 동자가 들어있으니까 약간 언밸런스가 있는데 일단 먼저 여기서 반응물이 있어요. 반응물이 있고 그 다음에 생성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반응물이 생성물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진 않아. 그런데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갈 수 있을까? 아니 생겨나는데 어떻게 다시 반응으로 가요? 단어로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어떤 게 있냐면 물이 있어요. 물이 액체야. 액체에다 열을 주게 되면 얘가 뭐가 돼? 수증기가 되어지겠죠. H2O라고 하는 기체가 되어질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알아. 근데 그 수증기를 온도를 낮추면 다시 얘가 뭐가 돼? 다시 액체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기도 하지만 생성되었던 이 물질이 다시 반응물로도 되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정반응이라고 하기로 하였고요. 반대로 그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기로 하였다? 역반응이라고 하기로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무엇이 들어가냐면 정반응이 일어나요. 정반응이 일어납니다. and 역반응도 모두 가능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역 반응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 정반응은 일어나는데 역반응을 무시할 줄. 역반응이 너무 미세해. 너무 작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정반응만 진행하고 역반응은 거의 무시가 된대요. 이럴 때는 가역 반응이 아니다라고 해서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래. 각자의 취향이 있고 패션이니까 뭘 할 수는 없는데 그때를 다 보이면 소화 안 될 텐데 젊어서 잘 될 것 같기도 해. 혼잣말에 끼어들지 말래. 정반응, 역반응 모두 다 일어나면 가역반응. 그래. 내가 안 푸는 게 내가 정신 건강에 좋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밖이야? 난 남자로 태어난 게 좀 다행인 게 남자는 패션에 거의 민감하지 않지 않나? 그냥 대충 입으면 되잖아. 자, 수업하십시다. 중삐리가 배꼽 입고 다니던 말고. 아니. 그게 자신 있나 봐. 자,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모두 다 일어나는 걸 가역반응, 정반응만 일어나는 경우를 비가역반응. 근데 이 비가역반응에서 좀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연소, 불이 나요. 불이 났어. 그래서 재가 됐어.
걔가 다시 연료가 돌아가진 않겠지. 이건 때려주고도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기체 발생. 기체가 생겨나. 그럼 해서 기체가 발생했어.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기체가 생긴 다음에 얘는 확산해서 사방팔방으로 다 퍼져나가 버려요. 퍼져나갔을 때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얘 같은 정반응만 일어나게 되고 역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중화반응. 이 중화반응, 산과 염기의 중화반응, 살짝 산하고 염기가 반응하는 것이 중화반응인데 얘는 한번 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중화반응은 물이 생성이 돼요. 물이 되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없고 대부분은 다 자연에서는 왠지 우리가 오늘 시연이한테 뭐라 안 할 거야. 저녁 때 시연이 아버지 만날 거거든. 네? 어? 왜요? 넌 잘 모르겠지만 오늘 중2, 중1 학부모님들 설명회야. 왜요? 알고 있었는 줄.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졸리니? 저도요. 잠이 쏟아져. 그럼 저도요. 그 설명했는데 아버님, 어머님 오늘 피곤한데 다음에 하죠, 그래? 자, 하던 얘기를 계속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정반응과 근데 왠지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렇게 가역 반응보다는 비가역을 좀 더 많이 배우지 않니? 반응 생성된 것만 배우지 뭐 다시 되돌아갔다는 얘기 이런 건 안 배우잖아. 왠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비가역 반응이 많고 가역 반응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닐 것 같겠지만 실제로 자연에서는 가역 반응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요. 비가역 반응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대들이 배울 때는 너무 복잡하니까 주로 이제 비가역만 언급을 했을 뿐인 거지 가역 반응을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되어져요. 사실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원래 다 이런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된 것을 원인은 얘기해주지 않고 결과만 하다 보니까 막 외워야 되는 건데 과정을 알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적 평형이라는 말이 또 이제 여기서 이건 무슨 관계일까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봐. 이제부터는 나는 비가역 반응을 설명하지 않고 내가 반응한다 그러면 펜 놓고 다 가역 반응이라고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있냐면 암모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염산이 있습니다. 암모니아, 염산 둘이 반응을 하게 되면 얘가 무엇이 되냐면 염화 암모늄이 만들어져요. 얘가 고체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상황을 좀 더 바꾸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돌아가기도 한대요. 자, 이 상태인데 여기다 첫 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 반응물을 첨가해 볼게. 지금 얘가 평형을 이뤘는데 반응물을 첨가하게 되면 얘가 훨씬 더 많아진 거지. 그러면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서 반응물을 첨가하게 되면 정반응이 우세할까요? 역반응이 우세할까요? 어려운 얘기였나? 지금 자 다시 지우고 조금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지금 반응물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 생성물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가 이리로 넘어가기도 하고 얘가 이리로 넘어가기도 해서 더 이상 변화가 없어. 이렇게 지금 안정된 상태가 됐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어떻게 반응물을 더 많이 첨가했어요. 그럼 얘가 더 순간 많아졌잖아.